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오늘은 석소장이 제작하는 마지막 입결 분석 컨텐츠이자 고려대학교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두통을 강요하는 연세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를 진행해보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마지막으로 석소장은 메이저 전략 솔루션 및 메이저 서류 솔루션 알파 등 실무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컨텐츠들은 이 팀장과 이 쌤의 컨텐츠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메이저 전략 솔루션은 2024년 7월 27일에 올라간 공지처럼 이미 80% 정도 마감이 되었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결 분석 컨텐츠, 2025-2024학년도 학종 수시 모집 요강 기반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다행히도 다른 대학교들과는 다르게 2025학년도 수시전형 계획과 2025학년도 수시 학종 모집 요강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른 대학교들처럼 대규모 부전공을 신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얌전해 보이는데 이 변경사항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무전공이 무슨 대수냐 싶을 정도로 내부적인 전형 변화 요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해당 변수들이 야기할 변화 및 면접 스타일이 야기할 변화 등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수시에서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와 더불어서 해당 컨텐츠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석소장이 2025, 2024, 2023학년도 학종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3개년 모집 단위별 인원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의미하고 있고요. 노란색은 정원의 계약 학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에 대해서 국내고와 해외고 검정고시를 따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확인하지 않으신 채 우리 아이는 영어랑 생명과학 성적만 좋으니까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으로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 공학에 지원해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다가 국내고 지원 불가 통수를 맞으시는 분들을 매년 접하는 만큼 따로 구분을 해서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나아가서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 시스템학과 세 가지 전공이 합쳐져서 첨단 컴퓨팅 학부가 설립이 되고 학부 통합 모집을 실시하는 상황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입결 분석 이전에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오늘의 컨텐츠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와 함께 일부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일부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서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화면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입학처 공식 2025학년도 지역 거점 설명회 영상에서도 자세한 내신 컷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 알아서 참고해라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기본적으로는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로 제작을 하되 위에 링크에 있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면접 대상자, 내신 및 최종 등록자, 내신 90% 컷을 부분 합산해서 자료를 제작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 거점 설명의 영상을 석소장이 한번 쭉 살펴봤는데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골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면접 폐지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도입 사항도 입학처 측에서 대놓고 면접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도입한 거예요 등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및 모집 요강 자료입니다. 모집 인원 규모는 다행히도 비슷하게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2024학년도에 들어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10명으로 고정되었다는 점과 2025학년도에 들어서 2단계 면접 평가가 폐지되는 대신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되는 변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전형에 새롭게 도입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종합 활동우수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전공을 기준으로 두 개의 합을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영어 3등급 이내까지 포함을 해서 3개 합 7, 8등급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나 수학을 좋아하는 연세대학교인 만큼 계열 구분할 것 없이 수학이 필수 선택의 선택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입학처 설명회 영상에서 2024학년도 합격자를 관찰해보니 어차피 학생부 종합 활동우수형 전형에서 이미 대부분 저 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충족을 해가지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 해당 변화 요소 자체가 전형 내부적 변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서를 이미 접수한 입장 말고 접수할 입장에서는 꽤 신경이 쓰인다는 점이 문제인데 바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학년도 당시까지는 두 전형 사이에 선택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내신에는 공통적으로 자신
자신이 있다는 전제 아래에 수능체 장력 기준과 비교과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표준 편차 등으로 산정되는 G스코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표준 편차 등으로 산정되는 G스코어와 면접에 자신이 있으나 수능체 장력 기준과 비교과에 딱히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학생들 스스로도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강점은 몰라도 약점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라 두 전형과 학교 사이에서 크게 고민하는 경우는 곧 죽어도 연세대, 곧 죽어도 고려대를 외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은 크게 없던 상황이었었고요. 다만 2025학년도부터는 이야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두 대학교의 두 전형 모두 면접이 없고 수능체 장력 기준이 비스무리한 수준으로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G스코어가 유리할 것 같은 학생은 연세대학교, 비교과가 유리할 것 같은 학생은 고려대학교로 몰려가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명확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대비 지원군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등급 기준으로든 G스코어 기준으로든 진짜 내신에만 자신이 있던 학생들은 사실상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선택지조차 2025학년도 수능체 장력 기준의 도입으로 사라진 상황이고 대체제였던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 역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수능체 장력 기준과 함께 신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흐름도 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전형적 흐름을 꼭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학년도에 들어서 아예 모집 단위가 사라지고 통합이 된 곳도 있어서 그냥 다 기재를 해두었고요. 또한 1단계 90% 컷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모집 단위들도 몇 군데 보이실 텐데 이러한 모집 단위들은 2024학년도 당시 경쟁률이 1단계 선발 배수인 5배수보다 적어서 지원자 전원이 면접을 봤던 곳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전형의 평가 방식에 G스코어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나는 내신 등급만 믿는다 하면서 돌진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많지 않아가지고 저러한 초록색 모집 단위가 발생하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실제로 이결을 살펴보아도 연세대학교인데 1점 중후반도 나와 하는 곳들도 꽤 있고요. 다만 이 1점 중반대 학생들 역시도 이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G스코어를 고려했을 때 정말 평범한 일반고에 가면 1점대 극초반을 맞을 정도로 학업 역량은 보증된 학생이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입결이 크든 작든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가 많아서 꼬리가 짧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전형의 1단계 평가는 교과 100%의 5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은 모집 인원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입결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효과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모집 인원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꼭 중요하게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일괄형 평가로 전환이 된 만큼 사실상 수능체 장력 기준의 영향력이 지대해졌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활동호 수형 전형의 상개념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꾸준히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면접 양상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큰 변화사항이 없습니다. 수능체 장력 기준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결 분석 콘텐츠에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갈리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르게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계열적합 전형과 선택지가 크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나름 일반고 대 비일반고 전형으로 갈리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다르게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외고국제고 학생들을 위한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일반고와 비일반고가 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와서 천하제일 무술 대회처럼 진검승부를 가리는 전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해당 자료는 연세대학교 입학처 측에 게시된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 실제로도 가지각색의 고글 이용이 모두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석소장이 매년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모집 인원이 모두 일반고 학생만을 위한 모집 인원이 아닙니다 이니까 이번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의 지원 유입, 최초 합격, 등록, 총합격 모두 감소한 것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최초 합격과 총합격을 기준으로 그 자리는 연세대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고 학생이 채웠다는 점도 유의미한 변화이니까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석 소장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수형 국제형 면접의 기조가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1, 2 전형화 및 고려대학교에 재시험 면접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책자에 대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당 콘텐츠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 자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각색의 고교 유형이 들어오는 전형인지라 그만큼 입결 자체가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용통계학과의 경우 50%, 70% 컷 모두 2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것만 보고 2점대? 우리 아이도 일반고 2점대인데 한번 들어가보자의 느낌으로 돌격을 하셨다가는 통수를 어마어마하게 맞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고교 유형이 잡다함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경향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양상이고 사실 경쟁률이 대다수의 모집 단위에서 조금씩 증가했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크게 짚을 점이 없습니다. 석 소장의 경험상 연세대학교는 언제나 경쟁률이 늘든 줄든 붙을 애들만 붙는다 느낌이 강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의 상개념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번 탭에서 다루는 모든 내신 관련 자료들은 정상적으로 내신 산출이 가능한 국내고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중 영어 영역 등급이 1단계 완화되는 변화가 발생했는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낮아서 발생한 변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해당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절대평가 영어 1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학생들도 많고요. 특히 2024학년도의 경우 융합인문 사회과학부, 융합과 공학부의 충원율이 0%, 즉 충원 합격된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해당 전공 및 해당 전형에 대한 최초 합격자들의 충성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3배수 내외의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들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최초 합격자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어서 선발할 인원이 없어 발생한 일입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슈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측에서도 2025학년도에 들어서 영어 영역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2025학년도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해당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2024학년도 입결 자료, 2개년 입결 변화 자료, 고교 유형 자료입니다. 고교 유형 자료의 경우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만의 자료가 아니라 실기실적 국제인재 전형도 같이 취합이 되어 있는 자료라서 적절하게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연세대학교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는 전형의 부족 모습은 2024학년도와 똑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체성을 상당하게 변화시킨 상황입니다. 면접 폐지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이나 2단계 면접평가의 양상 자체를 바꿔버린 학생부 종합 활동우수 전형이나 외국어 영역의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에 영어 영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1등급 완화시킨 상황이나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몇 년 중 변화가 가장 도드라지는 해이기도 하고요. 다른 대학교들에서 무전공을 비롯해서 하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거대해 보이지 않는 것 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수시 지원 전략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